스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참 좋은 부모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참 인기가 많았던 드라마를 보다가 한 장면이 참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둘째 딸인 주인공이 아버지에게 막 본인의 어려움을 막 토로를 해요. 둘째로서 네. 겪는. 저도 봤죠. 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아빠도 미안해. 아빠도 아빠 노릇이 처음이라서 그래.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녀에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려운 그런 말씀이 아니었을까, 아버지로서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자녀로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그런 얘기기도 했거든요. 이 선생경에서 이제 보면은 이게 왜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남겼을까? 보면은 선생경의 첫 구절에 보면은 자식을 잘 다스려서 제어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고, 그리고 가르치고 일러 주어서 착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참 이 부분이 그냥 독립된 누구 한 사람으로 살 때 하고, 누군가에게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입장이 된 게 이제 부모잖아요. 네. 그리고 또 자식이 그릇된 길로 가는 것인지 바른 길로 가는 것인지를 늘 보아서, 그릇된 길로 가는 방향이면은 그것을 수정해주고 멈추게 해줘야 되는 역할까지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 저도 이제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정말 그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미안했으면, 나도 처음이다. 사실 참 이 말이, 저는 이제 두 분이 다 부모신데 자식한테 이 정말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진짜 미안해, 나도 처음이야. 이 말을 할 때 심정은 어땠을까? 그래서 부처님이 자, 과연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쩌면은 이렇게 첫째, 둘째, 그리고 또 셋째의 이야기 보면은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라는 이제 구절의 이야기를 던져주면서, 부모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참 자식 앞에 나도 처음이야, 나 처음이어서 미안해, 이 말 하고 싶었던 적이 참 많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도 이 드라마 보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은 느낌을 받았는데요.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과연 이제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었고, 특히 그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주인공 황정민 씨가 이제 예. 마지막 방에 혼자 앉아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이만하면은 굉장히 잘 살았죠. 네. 그런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 예, 말을 했었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참 울컥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저도 부모 입장에서 이제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아이도 성장한 만큼 저도 따라서 성장을 이만큼 또 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크는 만큼 부모도 큰다, 뭐 육아에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요. 참 부모의 도리가 또 엄마 혼자, 아빠 혼자만의 도리는 아니라 말 그대로 부모의 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실상 육아의 거의 대부분을 어머니가 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세요? 그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참 아빠로서 제대로 좀 역할을 하는지 한번 돌아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부끄럽다는 그런 말씀밖에 들을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우리 정준희 아나운서는 조금 더 이제 당당한 느낌이고, 우리 김상진 기자님은 뭔가 이게 좀 위축된 느낌. 근데 사실 이 선생경에 그 부모가 자식에 대한 도리의 말씀에는 어머니 아버지를 구별하지 않았어요. 네. 보면은 부모라는 그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를 통칭해서 이렇게 꼭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식을 가르침에 있어서는
아무리 어떠한 이유가 있대요. 제가 이제 요즘 이제 거사님들 보고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요즘은 이제 어머니들도 일을 하는 맞벌이 세대들이 많은데 제가 꼭 젊은 청춘들한테 특히 이제 또 거사님들 남자 우리 분들한테는 사회에서 일한 거 가지고 집에서 대우받으려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렇게 돼버리면은 아마 집에서는 아버지로서의 위치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남편의 위치도 잃어버릴 수 있는데 가장 크게 중요한 게 뭐냐면 집안에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는 계신데 우리 가정에서 나의 아버지가 없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선생경에서는 부모와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이 이제 그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주문하거든요.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제가 참 이 선생경에서 부모의 사랑이 자식의 뼛속까지 스며들게 하라는 이 말은 정말 저는 부모님들이 이거를 정말 가슴 절절하게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을 주기 당연하잖아요. 당연하지만 부처님 여기에서는 뼛속에 스며들게까지 만들어 하라고 했던 것은 얼마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고 너를 너무나도 마음속에서 깊이 두고 살고 있다라는 것을 각인할 정도로 행동하고 이야기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자식이란 존재들은 그 사랑을 쉬이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떠한 자식들이 어려운 순간에 세상 속에서 조금 이렇게 대우받지 못할 수도 있고 경쟁에 밀릴 수도 있고 스스로가 자기가 생각해도 내가 참 못났다는 생각 가질 수도 있고 어느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상황일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에게 베풀었던 사랑 정말 내 삶의 어떤 그 막다른 골목에 가서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늘 좋아하셨지. 네. 나의 어머니는 늘 믿어주셨지. 믿어주셨지. 다른 어떤 분들은 야단쳐도 그래도 뒤에 와서 내 손을 잡아주셨지. 그 사랑이 마음속에 각인된다면 아마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 부딪혔을 때 나도 나를 못 잡았을 때 이 세 번째의 부모의 도리가 그 자식을 스스로 일으키게 만드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이 꼭 명심하고 자식의 마음속에 각인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